여러분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기초 12주차 로봇과 드론 시간입니다.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신정훈 교수입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로봇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로봇 윤리와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로봇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자율 비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다양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로봇의 정의 및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드론의 비행 원리 및 자율 비행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로봇 윤리 및 드론의 응용 사례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과 드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되면은 다양한 상상력이 발동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만화영화, 그 만화영화 속에 출연하였던 천하무적 로봇에서부터 그리고 각종 SF 영화에 출연하던 드론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 최신 기술들이 탑재된 로봇과 드론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의 로봇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어떤 집게가 달려있는 조립기구 아니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방바닥을 돌아다니고 있는 청소용 로봇, 이러한 수준의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수준의 로봇과는 차이가 있는 이러한 단순 기계들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드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F 영화에 나오는 아주 다양한 성능의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드론은 개발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그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이러한 로봇에서부터 다양한 정찰 기능, 감시 기능 등을 수행을 하는 드론의 개발들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로봇의 기본 개념 및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란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장치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계장치는 외부의 제어장치에 의해 조정되거나 제어장치가 내장된 기계를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만이 로봇이 아니라 이런 단순 조립 등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까지도 모두 다 로봇의 범주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상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로봇이 이런 형상보다는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 크게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이런 서비스용 로봇은 또다시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국방 등과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작업의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개인의 일상생활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의 개발은 제조업이 점차적으로 글로벌화 시대로 접근하면서 생산성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단순 작업 위주의 로봇들도 발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인간이 작업하기에는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하지 못한 영역에서의 업무들,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안전 이슈와 관련된 로봇의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람의 숫자, 인력들이 부족하게 되었죠. 이런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아니면 고령화 인구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이러한 로봇 산업들이 현재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을 다시 한번 분류해 보면 서비스용 로봇과 제조용 로봇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서비스용 로봇은 개인 서비스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봇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로봇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제어 장치가 내장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제어 장치를 통해서 외부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은 동작을 하는 그러한 기계 장치를 우리는 로봇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최근 들어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 지능형 로봇은 인간을 모방을 해서 스스로 외부 환경을 인식할 수 있고, 인식된 환경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 이러한 장치를 우리는 지능형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로봇의 형상에서는 제어를 하는 대로, 제어를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제어를 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였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상황 판단, 이해를 바탕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점에서 기존 로봇과의 큰 차이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지각을 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식된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사고의 처리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봇이 인식과 판단에 따른 동작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같은 기능으로 우리가 매칭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지각, 처리, 행동을 담당하기 위해서 로봇에는 다양한 센싱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프로세싱 기술, 액팅 기술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지각을 담당하는 센싱 기술, 그리고 처리를 담당하는 프로세싱 기술, 행동을 담당하는 액팅 기술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에 보면은 지각과 처리와 행동과 관련된 간략한 주요 기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로봇에 필요한 지각 기술로는 어떤 로봇 자체가 이동을 할 경우에 물체들과 부딪히거나 경로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물체 인식 기술, 그리고 현재 로봇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장소인가, 어느 위치인가를 알 수 있는 위치 인식 기술 등이 센서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지각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식된 환경 요소들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죠.
로봇은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 판단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제어를 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동을 하거나 제어를 하거나 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술이 액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에 있어서 어떤 액팅 기술이 구현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러한 장치들을 우리는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러한 액추에이터는 일반적으로 모터나 인공 근육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구현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로봇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싱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센싱 기술이 언제 필요한가, 어떨 때 필요한가를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있어서 센싱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동할 때에,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할 때에, 상호작용을 할 때에 이런 큰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 자체가 스스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로봇은 이동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공장 자동화된 공장에서 많이 본 제품들이 이런 로봇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치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로봇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과 충격을 일으키게 되면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동까지를 우리는 이동 기능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기능, 그리고 상황 판단 기능, 상호작용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고요.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센싱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동을 할 때 로봇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로봇팔이 이동을 하거나 할 때에 이 속도, 자신의 이동 속도라든가 이런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대한 관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정지할 위치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았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우리가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급격한 정지를 해야 되는지, 서서히 정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성과 관련된 센싱, 그리고 이런 거리 측정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적외선이나 레이저나 초음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센싱 기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로봇에 있어서 이동 기능과 관련된 센싱 기술로는 관성, 적외선, 레이저, 초음파 등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상황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센싱으로는 우리가 촉각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로봇팔이 움직이다가 뭔가에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이동 기능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센서 정보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 물건과 부닥쳤을 때 이 로봇이 비상정지 상황으로 정지를 해야지 안전사고를 더 이상 키우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촉각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로봇에서 활용하는 중요한 센싱 기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로봇을 제어하는 사람들과 로봇과 사용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시각을 기반으로서 어떤 동작 제어를 한다. 사용자가 제스처를 행동을 통해서 로봇을 제어를 할 때는 로봇은 그렇다면 그 제스처를 받아들이기 위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센싱 기술, 그리고 사용자가 소리를 가지고 어떤 로봇을 제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용자의 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청각 정보와 관련된 센싱 기술들, 이런 다양한 센싱 기술들이 로봇의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처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센싱 기술에서 받아들여진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프로세싱을 통해서 로봇이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조금 전에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사용자의 제스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영상 정보를 판독을 해서 이것을 가공을 하겠죠. 이 가공 결과에 따라서 로봇은 저 사용자가 나보고 멈추라고 하는구나, 빨리 가라고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 기반의 상호작용 기술을 위한 처리 기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처리 기술. 이것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사용자가 어떤 음성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음성을 받아들여서 또한 어떤 명령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될 경우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오디오 기반 상호작용 기술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호작용들이 비디오나 오디오 한 가지 정보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다양한 정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멈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때 손동작으로 멈추라는 표시를 한다거나 했을 때 로봇은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상호작용을 우리는 멀티모달 기반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통합 상호작용을 위한 응용 기술들, 이런 것들이 모두 프로세싱 과정들, 처리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기술, 앞쪽에서 액팅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액팅 기술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액추에이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액팅 기술들은 주로 구동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모터와 같은 구동기가 있을 거고, 이놈의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감속기가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제어를 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 기술은 구동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힘과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힘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모터와 인공 근육 같은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 핵심 기술, 로봇에 사용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그럼 이런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서는 가운데에 4개의 박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4개의 박스 중에서 3개의 박스는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요소 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센서 기술 부분이 센싱 기술에 해당하는 거, 구동 부분이 액팅 기술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프로세싱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3가지 요소 기술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로봇이 시스템화 되었을 때에 외부의 사용자들로부터 어떤 제어를 받기 위해 제어를 받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술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본 기술에 더불어서 이 기본 기술을 탑재하기 위한, 로봇을 탑재하기 위한 케이스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형상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좌측편에 나와 있는 재료 기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로봇이 시스템화되어진 상태에서 전원이 없을 때에도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기술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 기술과 통신 기술을 담을 수 있는 재료 기술, 그리고 구동시킬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합쳐서 우리는 시스템화 기술로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자, 로봇이 이제 생활 속으로 깊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용 로봇의 발전과 더불어서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진화하고 있으며, 초창기 청소용 로봇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로봇들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인간과 로봇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 존재하듯이 로봇에도 윤리적인 개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윤리적인 개념은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인간들이 가져야 될 로봇에 대한 윤리적인 개념뿐만이 아니고, 로봇 스스로가 지능화되면서 지능화된 로봇에서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로봇이 가져야 될 윤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로봇의 설계, 제작, 사용 과정에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간 행위에 대한 규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윤리들, 그리고 로봇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로봇 윤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로봇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공학자나 어떤 설계를 하는 사람에서부터 먼저 제시가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시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작가예요, 작가인데 로봇이 나오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면서 이때 로봇에도 어떤 윤리적인 측면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로봇 윤리 3원칙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모프가 제안한 로봇 윤리 3원칙 중 첫 번째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이 해를 입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도록 로봇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을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 원칙은,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이. 이 예외사항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원칙을 준수하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인간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두 번째 원칙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내리는 명령이 뭐였냐? 너 저기 가서 저 사람을 살인하고 와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로봇이 이 사람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특정 장소에 가서 누군가를 살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원칙인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모프가 제안하고 있는 세 번째 원칙은,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에서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길을 가다가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을 때에, 사람과 같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을 때에 3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자신만 보호를 하면 될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1원칙과 2원칙에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해를 입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간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떨어져서 로봇 자신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3원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1원칙과 2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봇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로봇과 인간의 삶이 밀접해질수록 로봇의 윤리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로봇 윤리 제한과 더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로봇 윤리 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에 발표된 초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로봇 윤리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읽어보고 지나가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1장에서는 목표, 2장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공동원칙, 3장에서는 인간 윤리, 4장에서는 로봇 윤리, 그리고 5장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윤리, 그리고 6장에서는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 그리고 7장에서는 실행 시의 어떤 약속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즉 1장에서 7장 사이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로봇과 인간이 공동의 생활을 할 때에 서로 각자가 지켜야 할 윤리뿐만이 아니고 상호간에 지켜야 될 약속과 윤리 등에 대해서 로봇 윤리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로봇의 기본 개념, 로봇에 사용되고 있는 요소 기술들, 그리고 로봇에서 우리가 준수하여야 될 로봇과 인간의 공동생활 시 준수해야 될 로봇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